퇴직을 축하합니다. 동료들의 박수 소리가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40년간 일했던 자동차 부품 가공 공장에서의 마지막 날이었습니다. 제 이름은 김수철. 올해 65세가 되었습니다. 20대 중반부터 지금까지 한 공장에서만 일했으니 제 인생의 대부분을 이곳에서 보낸 셈입니다. 퇴직식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 이제는 매일 아침 서둘러 출근할 필요가 없다는 생각에 이상한 공허함이 밀려왔습니다. 40년 동안 반복되던 일상이 갑자기 멈춰버린 것 같았습니다. 집에 도착하자 아내가 특별히 저녁상을 차려놓았습니다. 소주 한 잔을 따르며 아내와 건배를 했습니다. 여보, 40년 동안 고생 많았어요. 이제 좀 쉬어요. 아내의 말에 고개를 끄덕였지만 솔직히 쉰다는 것이 무엇인지 감이 잘 오지 않았습니다. 평생 일만 하며 살아왔기 때문일까요? 어떻게 하루를 보내야 할지, 앞으로의 삶은 어떻게 꾸려나가야 할지 많은 생각이 머릿속을 맴돌았습니다. 퇴직금으로 1억 5천만 원을 받았습니다. 적지 않은 돈이지만 이것으로 앞으로의 노후를 어떻게 대비해야 할지 막막했습니다. 국민연금은 매달 150만 원 정도를 받게 되었고 우리 부부의 생활비는 보통 120만 원에서 130만 원 정도 들어갑니다. 그러니 갑자기 부조할 일이나 큰 일이 닥치면 연금만 가지고는 부족할 수도 있는 금액입니다. 당장은 괜찮겠지만 앞으로 10년, 20년 후에는 어떻게 될지, 퇴직금을 어떻게 관리하고 투자해야 할지도 결정하기 쉽지 않았습니다. 퇴직 첫날 밤, 평소보다 일찍 잠자리에 들었지만 좀처럼 잠이 오지 않았습니다. 내일부터는 무엇을 해야 할까? 출근 준비를 하지 않아도 되니 몇 시에 일어나야 할까? 이런 생각들로 밤을 지새웠습니다. 결국 평소 출근 시간인 아침 6시에 자연스럽게 눈이 떠졌습니다. 습관적으로 일어나 옷을 갈아입고 나서야 문득 깨달았습니다. 아, 이제 출근할 필요가 없구나. 퇴직 후 처음 몇 달 동안은 그저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냈습니다. 뉴스, 드라마, 예능 프로그램, 채널을 돌리다 보면 하루가 금방 지나가는 듯 했지만 사실 시간은 생각보다 천천히 흘러갔습니다. 퇴직 전에는 늘 시간이 부족하다고 느꼈는데 이제는 시간이 너무 많아 오히려 답답했습니다.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한편으로는 퇴직금 관리에 대한 고민이 커졌습니다. 이 돈을 어떻게 사용할지, 어디에 투자할지 결정하기가 쉽지 않았습니다. 여러 은행과 금융 상품을 알아보았지만 모두 장단점이 있어 쉽게 결정을 내리지 못했습니다. 결국 일단은 안전하게 정기예금에 넣어두기로 했습니다. 한 달이 지났을까 문득 집 안에만 있는 것이 갑갑해져 밖으로 나가보기로 했습니다. 잠깐 나갔다 올게. 여보, 어디 가세요? 아니 그냥 잠깐 다녀올게 하고 말한 뒤 무작정 집을 나섰습니다. 40년 동안 회사와 집만 오가던 저에게는 동네를 산책한다는 것조차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집 근처 공원을 지나 조금 더 걷다 보니 작은 도서관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호기심에 발걸음을 옮겨 도서관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조용하고 평화로운 분위기가 낯설면서도 마음을 편안하게 해주었습니다. 젊은 학생들부터 나이 지긋한 어르신들까지 각자의 자리에서 책을 읽고 있었습니다. 문득 깨달았습니다. 저는 평생 책을 거의 읽지 않았습니다. 회사 업무와 관련된 매뉴얼이나 신문 정도가 전부였습니다. 천천히 둘러보다가 문득 애완견 키우는 방법과 마당 꾸미기라는 책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우리 집에는 집을 지키는 용도로 진돗개를 10년 넘게 키우고 있었고 작은 마당도 있었기에 호기심이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읽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오랫동안 책을 읽지 않아서인지 집중력이 금방 흐트러졌습니다. 그래도 조금씩 페이지를 넘기다 보니 반려견과의 소통 방법과 마당을 아름답게 가꾸는 방법들이 눈에 들어왔습니다. 생각해보니 10년 넘게 진돌이를 키웠지만 함께 산책한 적이 한 번도 없었습니다. 바쁘다는 핑계로 아내에게만 맡겨두었던 것이죠. 이렇게 도서관에서의 첫 방문이 끝나고 집으로 돌아오는 길에 묘한 설렘이 느껴졌습니다. 내일도 와봐야겠다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퇴직 후 처음으로 찾은 작은 즐거움이었습니다. 다음 날부터 도서관은 제 일상의 일부가 되었습니다. 아침에 일어나 간단히 아침을 먹고 10시쯤 도서관으로 향했습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 정도만 머물렀지만 점점 시간이 늘어나 하루 서너 시간을 도서관에서 보내게 되었습니다. 애완견 관련 책을 시작으로 마당 가꾸기, 그리고 점차 소설책으로 관심이 넓어졌습니다. 책을 읽는 동안에는 시간이 어떻게 가는지 모를 정도로 집중할 수 있었습니다. 특히 역사소설은 제 마음을 사로잡았습니다. 고등학교 때 역사 과목이 좋았던 기억이 문득 떠올랐습니다.
그때는 먹고 살기 바빠서 그런 관심사는 다 잊고 살았던 것 같습니다. 오늘은 어디 가세요? 도서관요? 도서관에 가려고. 오늘은 새로운 책을 좀 빌려볼까 해. 어디라고요? 불과 한 달 전만 해도 상상할 수 없었던 대화였습니다. 아내의 표정에서 약간의 놀라움과 기쁨이 보였습니다. 40년간 일만 하던 남편이 갑자기 독서에 관심을 보이니 신기했을 것입니다. 도서관에서 돌아온 후에는 집 마당에서 시간을 보내기 시작했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작은 꽃밭을 만들어 보기로 했습니다. 아내와 함께 가까운 화원에 가서 꽃씨와 모종을 사왔습니다. 땅을 파고 흙을 고르는 작업이 생각보다 힘들었지만 손에 흙을 묻히며 일하는 것이 이상하게 즐거웠습니다. 여보, 당신이랑 같이 하니까 재미있네요. 아내도 나랑 마당 가꾸는 시간을 좋아했습니다. 밤에는 새로운 습관이 생겼습니다. 유튜브를 통해 다양한 영상을 보기 시작한 것입니다. 특히 오디오북 영상들이 좋았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소설을 들으며 눈을 감으면 새로운 세계로 빠져드는 느낌이었습니다. 고요한 밤의 정서를 만끽하며 다양한 유튜브 사연에 공감하며 하루를 마무리하는 방법을 찾았습니다. 40년간 바쁘게 살아온 일상에서 이제는 한가로운 시간을 어떻게 보내야 할지 배워가고 있었습니다. 텔레비전만 보며 시간을 보내던 초기와 달리 이제는 독서와 유튜브 영상을 통해 새로운 삶의 방식을 만들어가고 있었습니다. 퇴직 후 6개월이 지났을 즈음 문득 이상한 점을 발견했습니다. 도서관에서 옆 테이블에 앉은 사람들이 작게 대화하는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았던 것입니다. 처음에는 그저 피곤해서 그런가 했지만 시간이 지날수록 이런 일이 자주 발생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부엌에서 저를 불렀는데 듣지 못했고 아내가 다가와 어깨를 두드려서야 알아차렸습니다. 당신, 내가 부른 거 안 들렸어요? 아니, 못 들었어. 뭐라고 했어? 이상하네. 요즘 자주 그러는 것 같아요. 병원에 한번 가보는 게 어때요? 처음에는 대수롭지 않게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점점 비슷한 상황이 반복되자 결국 아내의 권유대로 병원에 가보기로 했습니다. 이비인후과에서 청력 검사를 받았고 의사는 제가 상당한 난청 상태라고 진단했습니다. 40년간 소음이 심한 공장에서 일한 결과 청력이 많이 손상되었다는 것이었습니다. 김수철님은 소음성 난청 상태입니다. 40년간 공장 소음에 노출된 결과로 볼 수 있어요. 보청기 착용을 고려해 보시는 게 좋겠습니다. 의사의 말에 충격을 받았습니다. 공장에서 일할 때는 기계 소리가 워낙 커서 대화가 잘 안 들려도 큰 불편함을 느끼지 못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조용한 환경에서 지내다 보니 청력 문제가 더 두드러지게 된 것이었습니다. 시끄러운 환경에 익숙해졌던 저에게 퇴직 후의 고요함은 오히려 적응하기 어려운 것이었습니다. 40년간 기계 소리와 함께 살아왔기 때문에 처음에는 집안의 적막함이 오히려 불편하게 느껴졌습니다. 지금 생각해보면 그때는 난청이 진행되고 있었던 것 같습니다. 과거에는 공장의 소음으로 인해 대화가 어려운 것이 불편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그 소음 속에서 업무에 집중할 수 있었죠. 하지만 이제 조용한 생활 속에서는 듣지 못하는 소리들이 많다는 것을 실감하게 되었습니다. 특히 여러 명이 함께하는 대화에서는 상대방의 말을 잘 듣지 못해 자연스럽게 대화가 줄어들었습니다. 이웃들과의 모임이나 친구들과의 만남에서도 점점 말수가 적어졌습니다. 대신 책이나 유튜브 영상을 보는 시간이 더 편안하게 느껴졌습니다. 괜찮아요. 보청기 착용하면 많이 나아질 거예요. 아내가 위로했지만 저는 그 순간 퇴직 후의 삶이 생각했던 것과는 다를 수 있다는 현실을 직면했습니다. 건강의 중요성을 너무 늦게 깨달은 것 같아 마음이 아팠습니다. 그래도 한편으로는 다행이었습니다. 만약 퇴직하지 않고 계속 공장에서 일했다면 청력 손상은 더 심해졌을 것입니다. 적어도 지금은 그 원인을 알고 대처할 수 있게 되었으니까요. 보청기를 착용하기 시작한 후에는 조금씩 상황이 나아졌습니다. 물론 완벽하진 않았지만 적어도 일상적인 대화는 무리 없이 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제 상황을 인정하고 그에 맞게 생활 방식을 조정해 나가는 것이었습니다. 퇴직 후 가장 큰 변화 중 하나는 아내와 함께하는 시간이 크게 늘어났다는 점입니다. 하루 종일 집에 있게 되면서 자연스럽게 아내와의 대화가 많아졌습니다. 결혼 40년 동안 이렇게 긴 시간을 함께한 적이 없었던 것 같습니다. 일하던 시절에는 대화라고 해봐야 오늘 피곤했어. 밥은 먹었어. 내일 일찍 나가야 해 정도의 단순한 내용이었죠. 처음에는 아내와 하루 종일 함께 있는 것이 어색했습니다. 무슨 말을 해야 할지,
어떻게 시간을 보내야 할지 몰랐기 때문입니다. 다행히 아내가 마당에 무엇을 심을 것인지 등등 먼저 말을 걸어주면서 조금씩 대화가 자연스러워졌습니다. 여보, 오늘은 도서관에서 무슨 책 읽었어요? 역사책인데 내가 몰랐던 이야기가 많더라고. 이런 식의 대화가 점점 늘어나면서 서로의 관심사와 생각을 나누는 시간이 많아졌습니다. 특히 청력이 좋지 않은 제게 아내는 항상 천천히 또박또박 말해주며 이해하기 쉽게 대화를 이끌어 주었습니다. 어느 날 아내가 제안했습니다. 우리 진돌이랑 같이 산책해 볼까요? 당신이 요즘 책도 많이 읽으니까 반려견 훈련도 한번 해보면 어떨까 싶어서요. 그것이 시작이었습니다. 10년 넘게 키웠던 진돗개 진돌이와 매일 아침 산책을 하게 되었습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앉아, 엎드려, 발이라고 하면 발을 내미는 간단한 훈련부터 하기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어색했지만 간식을 보상으로 주니 진돌이가 빠르게 배워갔습니다. 아내는 제가 진돌이와 노는 모습을 보며 웃었습니다. 이렇게 진돌이랑 친해질 수 있을 줄 몰랐습니다. 10년 동안 그냥 집 지키는 개라고만 생각했는데 마당 가꾸기도 함께 시작했습니다. 아내는 원래 화초를 좋아했지만 저는 그런 취미에 관심이 없었습니다. 그런데 퇴직 후 시간이 많아지면서 아내의 취미에 동참하게 되었고 함께 마당에 꽃밭을 가꾸는 즐거움을 알게 되었습니다. 저녁 식사 후에는 함께 라디오를 듣는 습관이 생겼습니다. 아내가 즐겨 듣던 프로그램인데 청취자들의 사연을 소개하고 음악을 틀어주는 방송이었습니다. 라디오에서 나오는 사연들을 들으며 우리도 비슷한 경험이 있었다며 대화를 나누곤 했습니다. 우리도 저런 적 있었죠? 기억나요? 그러고 보니 그랬네. 벌써 20년도 더 된 일인데 추억을 공유하며 웃고 때로는 진지한 주제로 대화를 나누기도 했습니다. 40년 동안 쌓아두었던 이야기들이 하나둘 풀려나오는 느낌이었습니다. 무엇보다 아내의 소소한 일상이 이제는 제게도 중요한 일이 되었습니다. 예전에는 귀에 들어오지 않던 아내의 하루 이야기, 동네 소식, 친구들과의 모임 등이 이제는 저희 부부의 공통 화제가 되었습니다. 청력에 문제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퇴직 후에는 아내와의 대화가 더 많아졌다는 것이 아이러니했습니다. 일할 때는 소통할 시간도 여유도 없었는데 이제는 시간이 많아지니 서로를 더 이해하게 된 것 같았습니다. 퇴직 후 1년이 지난 지금 저는 완전히 새로운 일상에 적응했습니다. 요즘 제 하루는 책을 읽고 유튜브 영상을 보며 조용한 생활을 하면서 하루를 정리하고 있습니다. 아침에는 진돌이와 함께 산책을 합니다. 이제는 제법 훈련이 되어 목줄 없이도 제 곁을 떠나지 않고 따라옵니다. 산책을 마치고 나면 아내와 함께 아침 식사를 하고 10시쯤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도서관에서는 보통 4시간 정도를 보냅니다. 처음에는 한두 시간이 고작이었는데 이제는 책에 푹 빠져 시간 가는 줄 모르게 됐습니다. 애완견 관련 책으로 시작해서 마당 가꾸기와 역사 소설까지 다양한 분야의 책을 접하면서 새로운 세상을 경험하고 있습니다. 특히 역사 소설은 제 최애 장르가 되었습니다. 학창 시절의 역사를 좋아했던 기억이 떠올라 한국사와 세계사 관련 소설을 찾아 읽게 되었습니다. 책 속에서 다양한 시대와 인물들을 만나며 제가 모르던 세상을 알아가는 즐거움이 있었습니다. 도서관에서 읽은 책들 중에서 마음에 드는 내용은 작은 메모장에 필기하는 습관도 생겼습니다. 처음에는 그저 기억하기 위해 시작했지만 이제는 그 메모를 보며 아내와 대화를 나누는 소재로 활용하기도 합니다. 오후에는 집에 돌아와 마당에서 시간을 보냅니다. 책에서 배운 대로 꽃과 채소를 심고 가꾸는 일이 일상이 되었습니다. 흙을 만지며 작물이 자라는 모습을 지켜보는 것은 공장에서 기계 부품을 다루던 때와는 완전히 다른 경험입니다. 손에 기름 묻은 자국 대신 흙 묻은 손톱을 보며 웃곤 합니다. 저녁에는 아내와 함께 식사를 하고 간단한 TV 프로그램을 보거나 유튜브 영상을 시청합니다. 특히 저는 오디오북이나 역사 관련 채널을 즐겨봅니다. 제 청력 상태 때문에 일반 TV 프로그램은 종종 소리가 잘 들리지 않아 답답할 때가 있지만 이어폰을 끼고 유튜브를 보면 볼륨을 조절할 수 있어 편합니다. 유튜브에서 소설책 관련 프로그램을 들으면서 도서관에서 읽었던 책들을 다시 떠올리고 그 과정에서 제 인생을 돌아보는 시간도 갖습니다. 40년간 일만 하면서 놓쳤던 많은 것들, 가족과의 시간, 자기 개발, 취미 생활, 이제서야 그 소중함을 알게 된 것 같습니다. 퇴직 전에는 65세 이후의 삶이 무슨 의미가 있을까라고 생각했습니다. 일이 끝나면 그저 시간만 보내다 생을 마감하는 것이 노년의 모습이라고 여겼습니다. 하지만 지금은 생각이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퇴직 후에 오히려 더 많은 것을 배우고 성장할 수 있다는 사실을 깨달았습니다. 도서관에서 다양한 책을 접하며 새로운 지식을 얻고 진돌이와의 관계를 통해 반려동물과의 교감을 배우고 아내와의 대화를 통해 서로를 더 깊이 이해하게 되었습니다. 매일이 배움의 연속이고 그 과정에서 새로운 기쁨을 찾게 되었습니다. 가끔은 지난 40년간 일만 했던 시간이 아깝게 느껴지기도 합니다. 더 일찍 책을 읽고 취미를 가지고 가족과 시간을 보냈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이 들 때도 있습니다. 하지만 후회는 오래가지 않습니다. 지금이라도 이런 삶의 소중함을 알게 된 것만으로도 충분히 감사하니까요. 오늘로 퇴직한 지 꼭 1년이 되었습니다. 이 1년은 제 인생에서 가장 큰 변화와 도전의 시간이었습니다. 처음에는 막막했던 퇴직 후의 삶이 이제는 새로운 즐거움으로 가득 차게 되었습니다. 퇴직금 1억 5천만 원과 매월 받는 국민연금 150만 원으로 생활하는 것이 처음에는 불안했지만 지금은 적응했습니다. 퇴직 후에 가장 큰 선물은 아내와의 관계가 더 깊어진 것입니다. 40년 결혼 생활 동안 일에 매달려 제대로 알지 못했던 아내의 모습, 아내의 생각, 취향들을 하나씩 알아가는 것이 새로운 경험이었습니다. 마치 다시 연애를 시작한 것 같은 설렘도 있었습니다. 난청이라는 어려움도 있지만 그것 역시 제 삶의 일부로 받아들였습니다. 보청기를 통해 일상적인 대화는 가능해졌고 듣기 어려운 상황에서는 다른 방식으로 소통하는 법을 배웠습니다. 아내는 항상 제 앞에서 얼굴을 보여주며 천천히 이야기해주고 제가 듣지 못한 부분은 인내심을 갖고 반복해 주었습니다. 도서관에서의 독서 시간은 제 하루 중 가장 소중한 시간이 되었습니다. 책을 통해 하루에도 여러 세계를 여행하고 다양한 인물들의 삶을 경험합니다. 특히 역사 소설을 통해 과거로 시간 여행을 하는 기분은 말로 표현할 수 없는 즐거움입니다. 진돌이와의 관계도 완전히 달라졌습니다. 이제는 그저 집을 지키는 개가 아니라 감정을 나누는 가족이 되었습니다. 매일 아침 산책은 저희 둘 모두에게 활력을 주는 시간입니다. 퇴직 전에는 상상도 못했던 마당 가꾸기도 이제는 제 삶의 중요한 부분이 되었습니다.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과정을 지켜보는 것은 작은 기적을 매일 경험하는 것과 같습니다. 밤에 즐겨 듣는 오디오북과 유튜브 영상은 하루를 마무리하는 편안한 의식이 되었습니다. 귀에 이어폰을 꽂고 좋아하는 이야기를 들으며 오늘 하루를 돌아보고 내일을 기대하는 시간입니다. 퇴직 후의 삶은 제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풍요롭고 의미 있는 시간이 되었습니다. 매일이 새로운 발견과 배움의 연속입니다. 그리고 무엇보다 중요한 것은 이 모든 것을 함께 나눌 수 있는 아내가 곁에 있다는 것입니다. 앞으로 얼마나 더 많은 시간이 주어질지는 모르지만 하루하루를 소중히 여기며 살아갈 생각입니다. 퇴직은 끝이 아니라 새로운 시작이었습니다. 지금 저는 인생의 또 다른 장을 열심히 써내려가는 중입니다. 65세, 퇴직금 1억, 연금 150만 원으로 시작한 새로운 인생. 이것은 제가 상상했던 것보다 훨씬 더 풍요로운 삶입니다. 돈으로 살 수 없는 행복, 배움과 성장, 그리고 가족과의 소중한 시간. 이것이야말로 진정한 부자의 삶이 아닐까 생각합니다. 오늘도 저는 도서관으로 향합니다. 새로운 책을 만날 기대에 가슴이 설렙니다. 그리고 밤에는 유튜브에서 들려올 이야기들이 기다리고 있습니다. 퇴직 후의 삶, 생각보다 훨씬 더 행복합니다. 감사합니다.